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이번 코너는 이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발 건강을 주제로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김학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족저근막염은 어떤 병인가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걸어 다닐 때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고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나 첫발 디딜 때 발 뒤꿈치가 찌릿하면서 아프다는 증상이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족저근막. 예. 족저라는 건 발바닥이라는 의미고요. 근막이라는 거는 발바닥에는 근육이 되게 많거든요. 4개 층의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이 뭉쳐서 단단한 띠처럼 형성된 거를 족저근막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걸 족저근막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저근막염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네. 보통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발바닥 통증이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 아침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은 근육이 릴렉스 됩니다. 그러니까 이완이 되게 되거든요. 근육이 풀어진 상태에서 지내면은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게 근육이 풀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느슨해져 있겠죠. 느슨해져 있는 상태에서 발을 딱 디디게 되면 늘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염증이 있는 족저근막에서는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디딜 때 하는 느낌이 오게 되고, 또는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게 되는 게, 이완됐던 근육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막이 같이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것처럼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증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질문 드리면요. 통증을 얘기할 때 찌릿하다는 이 표현을 할 때 이게 발바닥이 아니라 이 발 뒤꿈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발바닥이면 이거는 족저근막염이 아닌가요? 발바닥의 뒤쪽입니다. 대부분이요. 발 뒤꿈치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거든요. 우리 발 뒤꿈치에 붙어 있는 건 아킬레스건도 붙어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그 발바닥의 뒤쪽에 이렇게 손을 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말랑말랑하면서 쿠션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 도자기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걸 쌀 때 에어셀이라 그래서 이렇게 뽁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게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바닥 쪽이 아플 때 족저근막염이라 그런지 발 옆쪽, 발 뒤꿈치의 옆쪽이라든가 뒤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픈 건 좀 다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의 뒷부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족저근막염을 일으키는 원인, 이게 나이하고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알려져 있나요? 나이하고도 연관이 아주 많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많이 썼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족저근막염이라 그래서 제가 염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염증 세포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콜라겐이거든요. 요새는 콜라겐 팩도 있고 콜라겐 먹는 것도 있고 굉장히 얼굴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족저근막의 구성 성분의 가장 중요한 게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나이랑 관련이 있다는 건 그 콜라겐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가 썩듯이 변질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변질되는 거가 콜라겐이 변질이 되면 탄력을 잃게 되니까 잘 늘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 고무줄을 늘렸다 줄였다 아주 막 반복하면 고무줄이 이렇게 찍 늘어나는 거. 탄성을 잃어버리는 찍 늘어나는 그런 거가 바로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중, 비만이나 아니면 신발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체중, 비만과 굉장히 연관이 많고요. 저는 족저근막염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좀 이렇게 몸집이 나가시는 분 좀 체중을 좀 빼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증상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걸어 다닐 때 우리 체중의 6배 정도, 뛰어다닐 때 12배 정도를 지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온몸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족저근막이 일을 많이 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하루에 한 10,000번 정도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기계 같으면 벌써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재생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재생작용이 떨어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발은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요? 신발은 일단은 바닥의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신발인데 플랫슈즈처럼 이렇게 밑에 바닥이 없는 신발은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그럼 발바닥의 지면에 특히 아스팔트길이나 시멘트 바닥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족저근막에 자꾸 자극을 주게 되고 족저근막이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통이 넓고 이게 그러니까 굽이 높고 종아리를 조이는 롱부츠나 뭐 이런 건 좀 어때요? 롱부츠 같은 경우에 우리 족저근막이 그 아킬레스건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걸어 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를 조이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의 움직임을 줄이면 족저근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롱부츠 같은 경우는 종아리를 꽉 조이게 되면 오히려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같이 있지만 족저근막염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통이 넓고 굽이 거의 없는 어그부츠라는 건 좀 어때요? 어그부츠는 사실은 쿠션이 별로 없어서요. 그 어그부츠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 좀 있는 어그부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그럼 어떤 신발 신어야 될까요? 편한 신발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권장해 드리는 거는 굽의 높이가 한 2.5cm 정도. 그다음에 손으로 눌렀을 때 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쿠션을 갖고 있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또 평발인 분들도 계시는데 평발인 분들은 이런 족저근막염을 좀 앓을 위험이 좀 높은가요? 아닙니다. 평발이신 분들은 평발이 되게 되면 발이 좀 느슨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발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닙니다. 평발과 반대되는 요족, 까치발이라 그러는 그런 발 모양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오히려 족저근막염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잘못된 상식이었군요. 그러면 증상이 있을 때 대부분 병원에 가기보다 일단은 뭐 집에 있는 소염제부터 뭐 집어 들기 마련인데 이 소염제가 도움이 될까요? 예, 소염제가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라든가 염증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소염제가 확실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저근막염이 이것도 통증을 방치하면 만성화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또 수술이 이것도 필요한 건지 궁금한데요. 만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신 분들 저는 5년 전부터 저는 10년 전부터 발바닥이 아파서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그럼 중간에 한 번도 안 아프신 적이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면 한 번 2개월 3개월 정도의 그런 휴지기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족저근막염이란 자체는 저절로 낫는 병이거든요. 저절로 낫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굉장히 매일마다 괴롭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의사들이 하는 일은 그 낫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족저근막염에 있어서 예방법이라든지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 소개 가능할까요? 족저근막염의 예방법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안 걸어 다니고 날아다니면 되겠죠. 땅을 디디지 않고 날아다니게 되면 그게 예방법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을 손으로 마사지하듯이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변성된 콜라겐이 정상 콜라겐으로 바뀔 수 있게끔 자꾸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많이 걸었거나 이런 걸 하셨을 때 저녁 때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시는 손으로 이렇게 쭉 밀어서 스트레칭 해주는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예방법이 되겠고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김학준 교수와 함께 발 건강을 해치는 위험 질환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